해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중간 브릿지를 제가 끊고 확 들어버렸네요. 예, 가끔씩 뭘 잘못 누를 때가 있는데, 예, 오늘 방송사고 안 내려고 했는데 격도 이렇게, 예, 소소하지만 또 방송사가 나고 말았네요. 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인터뷰했을까요? 함성득, 이명백 이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두 번째 주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일보 이 보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국일보 측에서 뭔가 단서를 잡아서 취재를 들어갔다기보다 이명백 교수나 함성득 교수가 다분히 자리를 마련한 기자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입을 맞춰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다분히 기획된 냄새 지울 수가 없죠. 그렇다면 누가 기획을 했으며 그 기획을 한 사람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이 영수회담 비선 파문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윤석열이지. 윤석열이 이제 완전히 바보 됐고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후배들로부터도 지금 그래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거의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디스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래저래 좀 피해를 봤어요. 그런 음험한 거래에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미지상 손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차게 거절했긴 했는데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차게 거절했다. 이 부분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나갔어? 라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한동훈이겠지. 자, 왜 그랬을까?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좀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비선 파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가장 크게 피해를 봤을 사람은 한동훈이었겠죠. 왜? 윤석열이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을 찾으려 했던 거죠. 비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지어 총리도 넘겨주겠다. 장관도 넘겨주겠다. 비서관도 네가 싫다는 사람 안 할게. 야, 네 수사하는 거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때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알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대단히 비굴하게 화해를 청했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비굴하게 화해를 청했다는 건 달리 말해서 항복하겠다라는 그런 굴욕적 강화 협상 이런 정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윤석열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전만 보장해주면 내 다 넘겨주고 갈게. 이런 식이죠. 안전만 보장해주면 갈게. 도망갈 구멍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은 되게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지금 도망갈 구멍을 뚫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윤석열 머리에서 나왔을까? 자, 그리고 안전보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 최수근 특검, 여러 가지 특검들이 있는데 이 특검 하지 말아줘. 그러면은 내가 총리도 넘겨주고 장관도 넘겨주고 비서관도 네가 싫다는 사람 안 하고, 야, 내가 잘 끝나야지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어? 사실상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대통령 자리 넘겨줄게 라는 말과 똑같아요. 도망가겠다는 얘기죠. 날 도망가게 해주면 살려줘. 살려만 줘. 그러면 나한테 다 넘길게. 이 말이에요. 야, 황당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지? 우리로서는 그냥 나가면 좋겠어. 자, 살려준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나가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속보. 윤석열이 이재명의 건강 안부 전화 걸어. 야,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안부 전화를 걸었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죠. 뭔가 수술 혹은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윤석열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부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앞으로 휴대폰으로 한 라인을 구축하자라고도 했대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야, 이거 검사들 하는 그대로인데?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검사들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하는 거 엄청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직접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자,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더 신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저는 휴대폰으로 한 라인을 개설하니 어쩌니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이거 완전 검사 스타일인데 싶더라고. 이건 뭐냐면 검사가 루트를 뚫을 때 흔히 쓰는, 한마디로 청탁을 하기 위한 루트 뚫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은 분명히 벤치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아양을 떨고 있는 거야.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무슨 죄인 취급하던 윤석열로서는 태도가 급변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급변해?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우와. 자, 그만큼 지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겠죠. 분위기는 영수회담을 전후로 해서 크게 변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총선을 이유로 급변한 거죠.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동훈이가 지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진 거야. 한동훈이 하자는 대로 웬만한 거 다 해줬는데 진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말 갈아타야겠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말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 갈아타려고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와가지고 굽실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한테 비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선 경쟁자들을 인선해서 배제할 거다. 그러니 나 좀 살려줘. 야, 참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 그죠? 이게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 비선 라인을 보내가지고 뭔가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말이 협상이지 사실은 항복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항복할게. 너한테 다 넘겨줄게. 예? 야, 총리 넘겨주고 장관도 넘겨주고 비서진도 네가 싫다 그러면 내가 안 할게.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내가 너한테 다 넘겨줄 거 아니야. 내 안전을 보장해주면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선 라인은 2명의 교수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고 하죠. 이른바 임혁백 교수하고 그 다음에 이 함성득 교수,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이 영수회담을 기획을 했고 추진을 했으며 의제라든지 또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원하는 것을 살짝 흘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정은 그래요. 윤석열과 함성득, 임혁백, 이재명 이렇게 연결됩니다. 함성득 교수하고 임혁백 교수는 절친이라고 하죠. 함성득 교수는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임혁백 교수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했습니다. 윤석열하고 함성득하고는 아크로비스타 같이 거주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 함성득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니 임혁백하고 친하지? 임혁백이 민주당 공관위원장이라며 그러면은 연결이 이재명하고 연결되겠네. 너 다리 한번 놔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주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공식 라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공식 라인한테는 공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 자기 진짜 필요한 얘기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지. 검사들이 흔히 쓰는 방법, 수법들이에요. 검사들 절대 공식 라인에 쓴 얘기 안 해. 공식 라인에 쓰면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는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감한 얘기 나면 항상 따로 만나서. 자기들 표현으로 쏙딱하게 만나서. 그러니까 그 쏙딱하게 만나서 얘기하려고 요런 라인을 썼던 겁니다. 공식 라인은 이게 쏙딱하게 모여있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정된 거를 그냥 공식화 하려고만 했던 거죠. 이게 윤석열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검사들 습성이에요. 원래 검사들 습성이에요. 저는 이게 딱 보는 순간 검사들 원래 그래. 검사들 원래 지들 하던 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윤석열은 이 함성득, 임혁백 교수 채널을 통해서 국무총리 인사추천권, 여야정 협의체,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심지어 향후 대통령실 인사 등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배제하겠다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여권의 개편 과정, 여기에는 모두 포함된다? 예, 당대표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당대표 안 주겠다는 얘기지, 여권의 개편 과정에서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배제하겠다. 한동훈한테 안 주겠다는 얘기죠. 참. 이건 뭐 말합니까? 지금 사실상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항복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한 방 먹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쓰고 버려질 총리 추천 않겠다. 그 다음에 경쟁자를 없애주겠다는 이 윤석열의 제안에 대해서 아이고, 경쟁자는 많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
살려달라고 하는 거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나 이렇게 비선에서 이런 거 하기 싫어. 하고 뺀지를 매긴 겁니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다? 아니, 네가 이재명 대표, 너, 사실 이 말이 뭐예요? 어?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배제하겠다. 한동훈 날릴게.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저희 국힘당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나마 경쟁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 한동훈밖에 없어. 홍준표가 될 것 같아? 홍준표도 안 돼요. 유일하게 그나마 제일 근접해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날려줄게. 날려줄 테니까 내 안전만 좀 고려해줘. 그럼 나머지 내가 다 해줄게. 심지어는 뭐도 해주겠다? 야, 정무수석, 비서실장 이것도 네가 불편한 사람은 내가 안 할게.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야, 그런 얘기는 이게 뒷구멍으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 라고 해서 탁 벤치를 매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우, 씨, 그냥 한국서는 받아주지. 뒷구멍이면 어떻고, 앞구멍이면 어때?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도 그렇고요, 검사들도 그렇고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함정을 안 파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나락으로 빠뜨릴 함정을 파놓고 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보시다시피 이번에 이 비선 파문 나가지고 윤석열이 제일 큰 피해를 봤지만 이재명 대표도 적지 않은 이미지의 손상을 봤을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단칼에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만, 소소하게 스크래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요게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해져,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윤석열이 자신의 생존 보장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너한테도 좋다. 이재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 나 원래 한 번만 하고 난 나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자리 너한테 줄게.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윤석열이 지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신한테 지금 자신이나 또는 그 김건희나 특검 때문에 잡혀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가려면 한 고비를 딱 넘어가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항상 이래요. 원래 윤석열도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위기에 처하면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라도 슬그머니 넘어가. 그래 놓고 상황 바뀌면은 바로 되치기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면 몰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윤석열이 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을 할 때입니다. 중수 1과장, 2과장 할 때였어요. 그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한상대 검찰총장 밑에서 한상대의 참모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상대를 몰아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이에요. 이른바 검란 사태입니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많은 검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한상대를 몰아내는 일을 한 사람, 기자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검난을 주도하는 거를, 이 검난에 대한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 윤석열이에요. 실제 발발은 최재경, 한상대 이렇게 발발했지만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최동욱 검찰총장이었고 실제로 행동대장을 한 사람은 윤석열이었어요. 자,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검찰개혁 찬성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취임하자마자 칼을 들이민 사람. 이런 사람이 나 살려주면 내가 뭐든 다 할게, 다 넘겨줄게 라고 해놓고 지가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면은 입장 바꿀 거란 생각 안 드세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 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칼에 윤석열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무척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참에 윤석열 날릴 수도 있었네, 안타깝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으나 저는 아닙니다. 이 윤석열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수와 독이 숨어져 있다라고. 자, 왜?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되짚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명백 교수하고요, 이 함성득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야. 그러니 내 진정성을 좀 이해해달라. 내 마음을 좀, 내 속마음은 그거 아니었어. 나는 너 수사하기 싫었어. 라고 했다는 거죠. 지가 다 해놓고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라고 해도 검찰이 한 거고, 지가 검찰총장이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목을 움켜쥔 행동,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00번, 300번 한 게 다 지가 한 거잖아. 그런데 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싹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이 말에 실제로 현재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 따지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네. 맞네. 문재인이 이재명 죽이려고 했네. 이런 놈들이 있어요, 지금 벌써.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관계죠, 이관계. 권력을 넘기겠다, 니 아자한테 다 할게 라고 하는 놈, 이런 이관계를 씁니까? 아니죠.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지금 내민 저 손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검찰이라는 이런 집단의 습성이 그래요. 특히 정치 검사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얻을 것 얻어내면은,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 입 싹 닦을지 몰라요. 검사들끼리도 그래. 근데 하물며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그리고 지금 검찰한테 여러 가지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안 그럴 것 같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칼에 거절한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한편으로 이 사건은요, 그만큼 윤석열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윤석열은요, 실제로 살아나갈 구멍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차하면은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준비도 되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안전을 보장해주면 총리 넘길게, 다음 대통령 넣어줄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험한 순간, 위기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